지금은 코로나 시대입니다. 1929년 있었던 세계 경제공황을 능가하는 이번 코로나 경제 위기에 모두가 망연자실한 상태입니다. 출구가 안 보이는 이번 코로나 위기에도 아직까지 유럽에서는 그리 많은 파산 기업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막고 있기 때문이죠. 돈을 펌핑한다고 표현할 정도로 전무후무하게 돈을 풀어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나섰고 개인과 기업에 돈을 무차별적으로 뿌려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유럽 각국 정부들은 경쟁력 있는 기업만 살리는 쪽으로 정책을 펼쳐가게 될 것이라고 현지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기업 파산 그 수가 얼마나 될지 정확히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은 기업 파산의 물결 한가운데 서 있는 독일에서 가장 유명한 파산 관제인의 말을 살펴보면서 늘 그렇듯 여러 다른 언론사들의 보도를 통해 이를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독일 신문의 관점으로 세상의 모든 지식을 전하는 독일어 신문을 읽어준 남자 독신남입니다. 모두가 걱정하는 경제, 최근 한때 코로나 후 경제 어떻게 변할까 이런 기사들이 이슈였는데요. 이런 기사를 읽는 것도 이제 사치가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류의 기사들이 대부분 V자 반등을 기대하면서 노출된 기사들인데요. 지금은 코로나 출구 그 끝이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이죠. 신이 나온다고 하지만 언제 보급될지 아직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빨라야 내년 가을이나 말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 코로나 위기 반도 넘지 못한 것이 사실이죠. 사실 스페인 독감을 살펴보면 2차 확산에 걸쳐 3차 확산까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린 너무 큰 희망으로 이런 역사가 말해주는 데이터를 잊고 살아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미 코로나 2차 확산은 시작이 되었고요. 관심은 이제 이 2차 웨이브에서 얼마만큼 경제 손실을 줄이며 이 파고를 헤쳐나가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러나 이와 함께 기업들에 대한 파산도 줄을 이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 파산에 관해서 정보를 민감하게 다루는 직종들이 있습니다. 바로 파산 관제인이죠. 파산 관제인은 파산한 기업이나 재단을 대표하여 파산자의 포괄기승적인 법적 지위를 가지고 선량한 관리자로서 파산 절차를 진행하는 기관이나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여기서 선량한 관리인이 되기 위해 제3기관이나 3자에게 이런 일을 맡기게 되고 이런 파산 절차에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들이 일을 진행하게 되죠. 바로 변호사 등 법조인이 이에 해당이 됩니다. 오늘은 독일에서 가장 유명한 파산 관제인 중 한 명인 변호사 루카스 플로토의 인터뷰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를 보도한 언론사는 주식정보 소식을 주로 다루는 유로라고 불리는 매체고요. 기사 생성 날짜는 2020년 10월 19일입니다. 먼저 루카스 플로터 씨는 독일에서 가장 유명한 파산 관제인 중 한 명입니다. 변호사인 그는 1999년부터 파산 관제인으로 활동을 해왔으며 독일 내 100여 명의 변호사가 그 밑에 일을 하고 있는 파산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무법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굵직굵직한 기업 파산 케이스를 처리해 왔는데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저가항공사 에어베를린의 파산 절차도 바로 루카스 플로터 변호사가 진행을 했었고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토마스 쿡 여행사가 파산이 되자 그 회사의 자회사인 독일 항공사 콘도르의 관리를 해주고도 있습니다. 특히 여행업종에 관련해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 코로나 위기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독일 내 여행업종에 관해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유럽 전체의 그 상황을 짚기는 불가능하지만요. 독일을 통해 다른 유럽의 국가 상황도 유추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독일의 여행업은 독일 관광경제협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관광산업은 2,900억 유로의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이 중 외국인이 와서 쓴 돈이 400억 유로나 되고요. 이는 독일 부가가치 생산의 3.9%에 달성한 것으로 기기 장비가 3.5%로 제조국가 독일의 핵심인 기계 설비보다 훨씬 앞서는 수치입니다. 당연 독일은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 관광 국가가 아닙니다만 바로 박람회 산업으로 독일의 관광업을 견인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는 않습니다. 전무후무한 경제 위기에도 파산기업 신청이 적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루카스 플로터 변호사는 인터뷰에서 3월 연방국회의 의지 때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당시 코로나 위기가 오자 독일 연방정부는 시장에 진정제를 놓아준 것으로 이로써 충격이 완화될 수 있는 조치를 취했다고 전하면서요. 이런 조치의 일환으로 파산 신청 의무를 우선 임시적으로 정지시켰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코로나 위기로 인해 돈이 없는 기업들도 지금
지금까지는 파산 신청을 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보호기간이 지난 거죠. 루카스 플래토 변호사는 자신의 직업 특성상 자신이 비관론자일 수밖에 없다고 일단 단서를 달고 인터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경제가 앞으로 얼마나 건강한지 알 수 있는 시점, 그리고 경제에 관해 긍정론자들도 그 주장들에 대해 점검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전하는데요. 물론 이분이 경제학자는 아니지만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직종에 있고 시장을 볼 때 다른 관점, 바로 일반인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가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해볼 만합니다. 그는 가을이 되면 바로 얼마나 독일 기업들이 코로나 위기에 충격을 받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다고 전하면서요. 이제 파산 신청이 몰려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수많은 기업들이 엄청난 매출에 타격을 입었으며 호텔, 레스토랑, 박람회, 문화산업 등 이미 그 분야 자체가 심한 충격에 빠져 있다고 전하고 있죠. 중요한 것은 코로나 기간에 지난 손해를 상쇄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은 아직도 이 업종에서 파산의 물결이 시작되지 않았다고 전하면서요. 이제 그 파산의 물결이 몰려올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미 코로나 위기를 극복한 것처럼 생각하며 긍정론의 힘을 싣는 사람들에게 아직 극복하지 못했다고 못을 받고 있는데요. 코로나 위기는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길고 오래 갈 것이라고 주장까지 합니다. 코로나 위기로 발생한 그 충격에 대해 선명한 그림을 왜 가을에 보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지, 그에 대한 답변으로 루카스 플래토 변호사는 국회가 임시 처방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좀비 기업을 양성할 수 있다는 것을 국회는 이미 알고 있었고 그럴 의지가 없다는 것도 이미 간접적으로 시장에 시그널을 던졌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국가의 보조금으로 연명할 한계 기업 또는 좀비 기업을 생성시키고 이로 인해 시장 경쟁을 왜곡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며 국회는 이런 위협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리하여 10월 1일부터 이런 좀비 기업들을 보호할 법적 시한이 해제되어 이제 법적으로 지불 무능력 상태의 기업들은 파산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독일 법에 근거하면 3주입니다. 3주 안에 모든 기업이 도래한 채무에 대해 변제할 능력이 없다면 지불 불능 상태가 되는데요. 이런 채무의 종류는 임금, 임대비용, 또는 외상 매입금 등이 해당이 되겠죠. 문제는 10월부터 이런 파산에 관한 일반법이 적용되나 코로나 위기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루카스 플래토 변호사는 중소기업에는 이를 알려주는 알람 시스템이 작동을 하지 않고 있다며 많은 중소기업들은 지불 불능 상태가 된 후 사업을 정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피해가 더 크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 대기업들은 이미 이에 대해 자체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지불 불능 상태까지 빠지는 일은 거의 없을 거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런 루카스 플래토 변호사의 주장에 다른 언론사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시장에서는 긍정론자들의 반론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 점을 점검하고 지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독일 노동사무소는 기업들의 파산 위기에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독일 국영기업 ARD는 이미 노동사무소는 이에 대비하기 위해 인원을 충원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다고 전하며 파산의 물결이 다가오는 것에 독일 정부가 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기도 했는데요. 독일 노동사무소는 2021년 파산 자금을 위해 16억 유로, 즉 하나로 2조가량을 준비해 두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9억 5천만 유로로 50% 이상 증액한 겁니다. 여기서 파산 자금이란 무엇일까요?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독일 소재한 기업이 파산이 되면 임금을 지불하지 못하게 되는데요. 이때 체불된 임금은 기업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실직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실업보험의 혜택을 받을 대상자가 되지가 않습니다. 이를 구제하기 위해서 파산한 기업의 임금을 지불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뜻합니다. 그리고 올해 1분기, 2분기 합친 6개월간 미지불된 채무액이 167억 유로입니다. 작년 같은 기간 100억 유로에 비해 월등히 높아진 수치를 독일 통계청의 통계를 들어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반해 파산 신청을 한 기업들은 이 6개월 동안 작년 대비 6.2% 오히려 낮아졌다고 전하면서요. 이런 현상에 대한 이유로 파산 신청 유예 기간을 꼽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은 현재 진행 중인 정부의 정책들이 이런 기업들의 생명 연장에 어느 정도 일조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10월이 다가오자 더 많은 기업들이 파산 신청을 할 것으로 지금 많은 언론사들이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독일뿐만 아니라 다른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각 국가의 정부들이 이런 파산의 파도를 막고 있는 것인데요. 많은 언론사들이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도 기업 파산을 두고 이미 폭풍의 목전 앞에 와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언론사들이 드는 근거가 바로 율러 허미스 신용보험사의 연구 보고서인데요. 이에 따르면 전 세계 무역 교역량의 15% 정도가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전 세계 국민 총생산의 3.3%가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2차 세계대전 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런 종류의 충격은 전에 보지 못했던 것으로 상당히 많은 기업들에게 고통을 안겨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 보험회사 알리안츠도 같은 맥락의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알리안츠는 율러 허미스의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이제 가을부터 시한폭탄이 작동한다고 전하면서 2021년까지 전 세계 파산율이 35% 정도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미 한 개 기업을 많이 양산했던 구조라고 변호사 루카스 플루터는 전합니다. 그는 예전에 경기가 너무 좋았었고 이에 반해 이자는 낮았으며 유동성은 풍부했었다고 전합니다. 이 풍부한 유동성, 이게 바로 함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환경은 사실상 한 개의 기업들의 생명을 연장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바로 죽었어야 했던 기업들이 이런 풍부한 유동성 때문에 안 죽고 살아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즉 코로나 전부터 이런 한 개의 기업은 증가해 왔다고 전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업들은 모두 코로나 사태가 오면서 그 이슈가 완전히 묻혀버린 것이죠. 또한 코로나 위기로 각 기업은 구제금융일환으로 긴급 대출을 받았는데 이는 재정적으로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즉 한 개 기업은 회사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올랐고 이미 그 수익 구조가 취약한 상태여서 빠르게 증가하는 부채율과 그 이자를 감당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합니다. 즉 이런 모든 기업들의 부실 문제가 이제 한꺼번에 터져 나올 것이라는 게 루카스 플루터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기업 파산이 일시에 한번 터져 나온다면 대혼란이 올 수도 있겠죠. 지금 유럽의 정부들은 시장의 충격을 가능한 한 덜 주면서 기업 정리를 해나가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독일어 신문을 읽어준 남자 독신남이었습니다.